60년대 후반 과학 한국을 만들고자 연구단지 조성을 제시하며 1973년 충남 대덕일원에서 시작된 대전 대덕특구.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수많은 업적 뒤에는 대덕특구를 굳건히 지켜온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의 주역들은 연구원이 외면받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우주시대 개막을 알린 대한민국. 그 역사적인 순간 뒤엔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 이후 뼈아픈 현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단 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주항공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낸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배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8월 23일 연구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항우연이 우주청 밑으로 가면 우주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항우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 역할 분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항우연이 안 가면 바깥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부분 이렇게 센터로 지정하거나 해버리니까 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우주 개발을 저희가 다 해왔는데 33년 동안 여기 있는 조직이나 인력들을 헤쳤을 때 그게 과연 잘 작동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그동안 그 우주 행정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누리호, 다누리호 성공시키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공우주연구원에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 우주항공청이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역할이 축소가 되고 위상이 추락되는 구조로 가면 되겠냐. 지난 4월에는 연구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는 순간부터는 24시간 계속 동작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모사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노동법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대해서도 가산 근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살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선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따라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임을 밝혔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어낸 다누리 달 탐사 프로젝트. 하지만 그 연구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19년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한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일부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으로서 저희 성과급은 그 연구 수당이 유일한데 5개월치를 못 받았으니까 상당히 좀 타격이 크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맞아가면서 겪어가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처우라는 건 지금 있는 거에서 좀 개선되는 거를 좀 잘 해보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수당 못 받은 거는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다 보니까 더 어처구니 없고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최근에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낸다는 명목으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연구개발 예산, 즉 R&D 예산을 삭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대덕특구 등 기초 연구기관마다 예산이 많게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인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민간 연구소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공공성 있는 연구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위 20%의 과제를 설정을 해서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공공성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도 국가가 돼야 되는데, 선도 국가가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기초 연구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추격 국가형 R&D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도형 R&D는 결국에는 기초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길게 보면 국가의 그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연구자의 일념과 소명의식으로 해온 일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외면받고 있는 연구원들. 국가적 과업을 실행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무 상황은 열악하다고 호소합니다. 예산 줄이고 본인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기업체로 간다든가 하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화학이 사람이 많이 합니다. 사람이 지금 인원이 전체 인원이 한 1,200~1,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커 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 아주 끝단에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인원이 줄면 그 연구 범위가 줄어들고 깊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과 도출하는 게 아무래도 빈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발적 이직을 택하는 연구원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도 나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제 주변에서 지금 한 5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퇴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직원분들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이끌고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연구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과학자의 부재로 과학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